1장. 그날의 의자가 21개였다. 회관 강당 안 햇빛이 조용히 바닥을 후고 있었다. 복지사는 의자를 하나하나 닦으며 말했다. 혹시 오실지도 몰라요.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이.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너무 오래 가슴에 묻어두면 밖으로 꺼내는 법을 잊게 된다. 그는 살아남았다. 그 사실이 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실험을 당하진 않았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그 끔찍한 장면들을 지켜봤다. 몸이 찢기고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던 자기. 살기 위해 침묵했고 살아남은 뒤엔 평생 그 기억과 함께 살아야 했다. 나라에서는 말한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바로잡읍시다. 하지만 그는 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높은 자리에 남아있다는 걸. 그때 주사를 놓던 손이 지금은 공무원이 되어 있고, 그때 눈을 돌리던 이들은 지금 지역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 되어 있다. 그는 이 지역에 돌아왔다.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건물, 닫힌 창문,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그는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내고 싶었다. 숨겨진 이름들을 다시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얘기 꺼내면 안 좋아요. 여기 분위기 흐려요. 이젠 그냥 조용히 삼치다. 어떤 집안은 아예 사라졌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피해 다녔다. 회관 문은 열려 있었다. 의자들은 줄 맞춰 놓여 있었다. 노인은 그 중 하나에 앉았다. 조용히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가 말하지 않으려던 게 아니야. 그들이 듣지 않겠다는 걸 안 거지. 그는 조용히 일어나 회관을 나섰다. 의자들은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아무도 앉지 않았다. 증언은 없었지만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진실은 드러났다. 이막 조용한 말들. 며칠이 지났다. 회관의 의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복지사는 치울까 하다 말았다. 혹시 다음 주에라도 누가 올지 몰라요. 노인은 다시 회관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그 앞을 천천히 돌았다. 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낮았고 숨은 땅속으로 묻힌 이름들을 더듬고 있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왔다. 지방법원 민원실 소속이라는 중년 남자였다. 회관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노인을 기다렸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에 든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기록이란 게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밝혀주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묻어버리기도 하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 이제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걸 자꾸 꺼내면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이 동네도 이제 많이 변했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귀가 먹은 척했다. 그러나 그는 들었다. 모든 말들 사이에 끼워 넣은 그만하라는 지시를. 다음 날 노인의 집 우편함에 흰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이 동네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면요.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도 우체국 도장도 없었다. 타자기로 찍은 듯한 문장 하나. 잉크 번진 자리에 손을 대보았지만 지문 하나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조용히 한 청년이 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산막. 한 사람의 소음. 저녁이 되자 노인의 집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청년이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과거, 그리고 더는 덮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었다. 선생님. 청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법원 기록부에 있습니다. 이 문서들 그저 기록일 뿐이지만 그 기록이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문을 열었다. 청년은 그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담담했다. 오래된 라디오가 꺼진 채 있었고 벽에는 기념사진 한 장도 걸려있지 않았다. 청년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군번줄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게 제 아버지입니다. 생전엔 군인으로 훈장을 받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스스로를 가짜라고 적어놓은 유서를 남기고. 그는 말끝을 흐렸다. 노인은 군번줄을 바라보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살아남은 자. 그게 죄가 되는 시대군. 청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이 사라지는 건 누군가에겐 다시 고통이 되거든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노인 앞에 내밀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서입니다. 이름이 언급된 마지막 장.
저도 한참을 멈춰 읽었습니다. 청년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 당신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당신만 살아났는지, 왜 우릴 외면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은 없다는 걸. 그저 숨이 붙어 있었고 누군가가 죽는 사이 당신은 사라졌던 거죠. 그날 그 방에서 모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의 이름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구하려 했는지 몰라도 당신이 있었기에 우린 모두 완전히 잊히진 않았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가가 흔들렸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고 한 귀퉁이를 눌렀다. 마치 자신이 그 말의 목격자였음을 인정하듯.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저는 고발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증오나 정의보다 앞서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그날 정말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던 건가요? 노인은 입을 열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누구도 거기 앉지 않았지. 죽지 않으려고 아주 간절하게 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냥 숨이 남아 있었던 거다.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이해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외로웠던 이유도, 노인이 그토록 조용히 살아온 이유도. 그날 밤 청년은 돌아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다. 어느새 어둠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숨결은 가만히 이어지고 있었다. 사막. 앉은 자. 며칠이 더 흘렀다. 회관의 의자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건 이제 먼지와 pit뿐이었다. 어느 날 조용히 한 남자가 회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노인이었다. 폭지사는 놀란 얼굴로 다가오려 했지만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다. 괜찮소. 그냥 여기 앉으러 왔소. 노인은 벽 쪽 가장자리 의자에 앉았다.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고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였다. 노인은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꺼내 무릎 위에 놓았다. 종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자세히 보면 누구의 유서인지도 모를 만한 익명의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다. 죽은 사람은 증언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살아있었다. 누군가를 구하려 애썼던 그때의 몸이 지금도 내 기억 속에 있다.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는다. 살아남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당신이 남긴 그 한 문장이 처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에 나는 지금서야 조금 울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 회관 문이 다시 열렸다. 청년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인 옆에 앉았다. 폭지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여긴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가 아니오. 우리가 여기 있었소. 기억의 자리에서. 그 말 위로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문이 덜컥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아무도 앉지 않았던 자리에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건 증언이었다. 그건 위로였다. 그건 살아있는 자들의 존중이었다. 사막. 기록의 시작. 움직이는 자들. 며칠 뒤 청년은 작은 노트북을 펴고 앉아 노인의 증언을 텍스트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은 이미 복수로 백업했고 기록은 문장 하나씩 조심스럽게 정리되고 있었다. 7명이 있었다. 그중 3은 실험실로 갔고 나는 그날부터 바닥을 닦았다. 나는 그때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다. 청년은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한 문장이 저장될 때마다 사라졌던 누군가가 기록 위로 떠올랐다. 청년은 첫 번째로 국가기록원에 비공개 자료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고 그 후엔 인권기록센터에 생존자 증언 프로젝트 문의를 넣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던 세계에서 그는 한 사람씩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후 회신이 도착했다. 기록원은 일정 자료의 열람을 허가했고 한 다큐멘터리 PD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지역신문의 칼럼 한쪽엔 이렇게 쓰였다. 살아있었던 한 사람의 증언이 도시의 기억을 바꾸기 시작했다. 청년은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찾아갔다. 묻고 부탁하고 설득하고 싸웠다. 어떤 문은 열렸고 어떤 문은 닫혔지만 기억은 더는 닫히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노인의 집 앞 벤치에 한 장의 복사본을 가져다 놓았다. 증언 1호. 제출일 20xx년 xx월 xx1. 생존자 번호 없음. 이름 기록됨. 노인은 그것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누구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겠군. 오막 어느 기자회견. 장소는 외교부 브리핑룸. 국무총리 직속 인권대책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있는 날이다. 앞에 선 이는 행정관도 검찰도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이다. 그의 앞에는 유엔기구, 외신, 국내 언론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장관은 조용히 원고를 펼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진실이 침묵 속에 파묻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단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한 시민의 고발과 한 노인의 증언을 통해 그 이름 없는 고통들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사건과 유사한 모든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절차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책임자 색출 및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기억하고 보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기에. 잠시 침묵이 흐르고 기자의 손이 올라간다. 장관님, 이 증언은 특정 지역이나 정권에 민감한 사안으로 내부 반발이 우려됩니다. 국제사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은 고개를 들고 답한다. 우리는 기억을 미루는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회관의 그 의자에는 국가에서 보내온 꽃 한 다발이 놓였다. 노인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다. 이제 누군가는 왔군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왔군요.